그러나 마약 사범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것 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도 침해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송의 그 공적 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부 차원의 저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KBS, MBC 등 자체 내부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는 이 마약 사건 검거가 뭔가를 덮으려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 중요한데요. 그런데 마약은 정치와는 무관하고 마약은 정치를 모릅니다. 저 정도면 병 같습니다. 연예인 마약 사건이 정부의 기획일 수 있다며 저질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예인이 일으킨 무리를 실책을 덮는 데 이용하는 것은 이제는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어도 진부하다는 평가를 받는 클리셰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예, 지금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성균 씨가 인천 경찰서 앞에 이제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많은 취재진이 좀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경찰에 출석하면서 마약 투약 혐의를 시인할 것인지 또 국민과 팬들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바로 생생하게 좀 연결해 드리고요. 그 전에 이제 우리 전청조 남연이 이른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희대의 사기극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좀 겹쳐 있으면서 많은 국민이 진실을 좀 알고 싶어합니다. 네, 그래서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정아 대중문화 전문 기자, 이번에는 변호사로 모셨습니다. 김용남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재혼 발표를 한 지 한 4일 만에 지금 관계가 정말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월요일에 발표를 하고 나서 결별하고 그 이후에 또 스토킹 혐의로 지금 상대방이 잡혔다가 풀려났다가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이 분의 정체에 대해서 맞아요. 저는 궁금해요. 먼저 알고 가야 돼요. 네. 전청조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네, 일단 전청조 씨에 대해서 일단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초 보도했었던 매체에 따르면, 그러니까 실제와는 다릅니다. 이때 최초 보도 본인의 이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재벌 3세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미국에서 지냈고 한 14살 정도부터 승마를 시작해서 대회에서 다수 우승을 했다. 그런데 이 승마 선수로 활약을 하던 중에 19살에 아주 치명적인 무릎 부상을 입고 은퇴를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지금 20대인 지금은 국내외를 오가면서 예체능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 IT 쪽 사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불가피한 사정으로 뭐 자세한 건 밝힐 수 없지만 일단 결혼식 직전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더 궁금함을 모았는데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인천지방법원 이 형사 항소 4부 이 판결문을 입수를 해서 보도된 내용이 이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 남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예비신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비신랑 아닙니다. 여성이었어요. 주민등록 번호가 뒷번호가 2로 시작하는 여성분이었는데요. 취재 과정에서 한 기자 출신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씨의 이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전달받았는데 미국 출신 아니다. 강화도에서 거주했고 강화 여중을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가 재벌 3세도 아니고. 재벌 3세도 아니고요. 사기 등 전과가 무려 10범이라는 사실도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게 그 여성이요, 남성이 아니고 여성인데다가 뭐 재벌 3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신문은 다 위조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남현희 씨는 이 올림픽에서 은메달도 따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도 6번이나 딴 이 남현희 씨, 국가대표 출신의 이 남현희 씨는 어떻게 여성인 그리고 재벌 3세도 아닌 사기 전과도 있는 감옥도 다녀왔던 이 전청조 씨하고 결혼 발표를 했냐 이거예요. 남현희 씨는 도대체
왜 그걸 그렇죠. 몰랐냐는 거예요. 일단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수술을 한 줄 알았다. 성전환 네, 수술을 성전환 그러니까 수술을 여성에서 한 줄 알았다. 남성으로. 네, 남성으로 이제 수술을 한 줄 알았다라고 이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초 인터뷰를 했었던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이 인터뷰를 했었던 상황에서 굉장히 그냥 여느 연인들과 다름없이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두 사람이 분명 이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었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처음 보도가 어떻게 됐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애초에 매체 쪽에서 남현희 씨에게 이 이혼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현재 근황이라던가 네. 신경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접촉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역으로 이건 제가 기자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역으로 이쪽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이 만나고 있는 대표님의 인터뷰를 담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굉장히 대범하게도 역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전화를 했었던 사람도 이 전 총조의 이 알고 보니 핸드폰 전화 번호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자신이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대표가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다시 말을 바꿔서 두 사람이 같이 인터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 남자인 대표가 남현희 선수를 좀 보호하는 입장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랑을 나타내고 싶다라는 의도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대범한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참 혀를 차게 되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남현희 씨는 이 전청조 씨가 성전환을 한 이제 여성에서 남성으로 네. 성전환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다고 믿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예. 네. 그렇게 이제 성전환을 했다라고 믿고 네, 있었고 네, 네. 이 사람이 이제 사기 전과가 있는지는 몰랐었고. 몰랐다. 네. 또 한 가지 임신 테스트 결과 임신 상태로 이제 남현희 씨는 알았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이게 굉장히 의학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분이 임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남성이 네. 성전환 남성이 임신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남현희 씨 그걸 믿었어요. 저도 사실은 이 보도가 나오고 그 기사를 한 3번 정도 다시 읽어봤어요. 제가 이게 문해력이 떨어지나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다시 읽어봤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남현희 씨가 인터뷰를 한 것을 보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일단 이 테스트기라고 하면서 임신 테스트기. 임신 예. 테스트기라고 하면서 이 전 씨가 줬었던 테스트기가 항상 봉투가 벗겨진 채로 내용물만 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내용물이 알고 보니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요. 만우절날 이 장난치는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물에다가 한 5분 정도 담궈놓으면 2줄이 뜨는, 그러니까 양성으로 뜨는 장난감이었어요. 임신과 무관하게 물만 닿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항상 이걸로 한 10번 정도 테스트를 했더니 전부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임신을 한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이 실제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으려고 할 때마다 전 씨가 산부인과를 가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이 전청조 씨는 성별을 오가면서 사기를 화려하게 쳤는데 네. 1인 4역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보하려고 하는데요. 보장이 되나요? 그 전청주 씨 걔 친한 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걔가 언론 매체마다 전화해가지고 기사 내려달라 그러면 내려준다 그랬다고. 전청조 대표님 맞으시죠? 뭐 때문에 그러시죠? 저는 전 대표님 휴대폰 이게 업무 휴대폰이시다 보니까 아, 대표님이 제가- 아니세요, 지금? 예, 제가 어떤 분이신지? 이제 담당하는 직원분인데 제가 이제 제가 선생님 뭐라고? 그냥 실장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실장님이신데요. 예, 성함이 예.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지금 가 친구들이랑 연락이 안 돼요. 알고 있어요? 일부러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데요? 제가 못하게 했으니까. 이랑 저랑 사고 쳤고 그래서 애가 생겼어요. 이거는 뭐 현이랑 저희 엄마랑 가족들만 아는 거라 그냥 막연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방금 들으신 목소리가 지금 한 사람의 음성입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허술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한 언변으로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수법을 나타냈는데 남현희 씨가 어제 처음으로 입을 열었거든요. 자신이 피해자임을 계속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아니다. 공범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과거에 그 수사를 좀 할 때 아주 심한 사기 범죄자를 보면 그런 말을 하거든요, 가끔. 저 사람은 숨 쉬는 것 빼곤 다 거짓말이다. 근데 그런 경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1인 다역까지 해 가면서 그리고 뭐 재벌 3세 내용을 보니까 은행 잔고가 51조 원이 들어 있는 무슨 은행 앱도 보여준 적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래서 여러 사람을 속이고 이미 사기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어 보이고요. 네. 근데 남현희 씨가 본인도 속았다, 본인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여러 가지 대목에서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전창조 씨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된 상태고 그게 무슨 간단한 수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상당히 오래 시간도 필요하고 근데 두 사람이 만난 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지 않아요. 더군다나 임신 테스트기를 가짜를 주면서 임신한 것으로 자기도 알았다는데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신 능력이 없다는 것은 거의 상식이고 더군다나 남현희 씨는 청소년도 아니고 결혼과 출산 경험까지 있는 40대 여성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해서 아이가 생긴다, 뭐 이미 생겼다라고 믿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처럼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죠. 근데 지금 두 사람이 같이 주거를 하던 아주 고급 주상복합 그 장소를 이용해서 전창조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다면 남현희 씨가 정말로 순수하게 속은 거냐 아니면 적어도 방치를 한 것이냐 전창조 씨의 사기 범행을 사기꾼인 걸 알면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걸 알면서 이웃 주민들에게 예. 사기치는 걸 알면서 묵인한 거냐? 왜냐하면 남현희 씨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많이 아시는 아주 유명 스포츠 스타 출신이잖아요. 예. 그리고 일종의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하죠. 그리고 또 그런 남현희 선수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지역 주민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다 쉽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남현희 씨의 피해자 주장은 수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 상황으로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40대 여성 성인, 애를 키우는 성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 속을 수 없는, 사기당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남현희 씨에게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남현희 씨가 전창조 씨랑 청조 씨랑 이제 그 계속 이제 가까이 지내면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 아니냐. 어떤 정상적 사고 분별이나 판단을 못하게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아니라 정말 공범 아니냐 같이 사기 행각을 벌인 공범 아니냐 근데 사기 행각을 벌였다라고 하면 공범이라고 한다면 왜 굳이 메달리스트가 연금도 잘 나오고 그런 돈이 아쉬울 뿐은 아니신데 또 펜싱 학원도 운영했다고 하니까요. 네네. 굳이 사기 행각의 공범으로 가담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꼬리에 의문을 이제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남현희 씨도 사실은 이 전 씨의 재력이 좀 궁금은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 얼마 있어라고 물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절대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남현희 씨가 이분의 쓴쓰미를 보고 뭔가 수상함을 느꼈었던 건 한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매체 인터뷰를 응했었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 매체에서 이 사람에 대한 검증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 만약에 이게 기사가 나간다면 예. 이 P그룹을 뭐 물려준다고 했다라는 이 이야기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실에 대한 부분을 내 힘을 거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번 이 대담하게도 화보 인터뷰까지 진행을 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죠. 이제 경찰이 이제 남현희 씨에 대해서 사기 공범으로 이제 그 고발이 접수가 됐으니까 그 부분도 이제 좀 살펴보겠죠. 수사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근데 진실을 밝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죠, 저거는. 어려운 수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딱 예. 둘이 불러가지고 딱 얘기 딱 들어보면 딱 예. 답이 나오는 거죠. 아니 일단 전창조 씨에 대한 사기 혐의는 뭐 쉽게 밝혀질 것 같고요. 남현희 씨가 피해자냐 공범이냐 이거는 불러다가 조사해 보면 뭐 하루 이틀이면 되지 않을까요?